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6번째 시즌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10번째 강의 여인 40입니다. 여자 나이 40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 나이 40이면 대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거고 남편은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거고요. 시부모님은 이제 연로한 상태이거나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여념이 없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 도대체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어찌나 그리 복잡한지 그것에 맞추느라 아이들도 어머니도 아주 피곤한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그렇듯이 이제 어머니를 상대하려 하지 않죠. 무시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공부나 강요하는 마녀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대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죠.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고 귀여운 짓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괴물로 변했는지 말입니다. 대개 남편과의 관계도 결혼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저 대면대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돈 버느라 피곤하다면서 휴일에는 낮잠만 잡니다. 좀 적극적인 남편이라면은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아내를 끼워주려고는 하지 않죠. 그리고 또 같이 취미생활을 하려 해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온통 빼앗기기 때문에 그 여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예전의 자신을 문득 회상할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꿈 많던 학창시절과 이루어질 수 없었던 첫사랑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없이 접어야 했던 많은 꿈들을 또 아쉽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40대를 맞게 된 한 여성과 또 치매를 앓고 있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여인 40에서는 잔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심플 라이프를 만든 허하나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16번째 시즌의 9번째 강의 심플 라이프에 이어서 또 같은 허하나 감독의 영화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심한 치매 상태로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화장실과 식당의 위치도 잘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가르쳐줘야 합니다. 게다가 그 권위적이어서 치매 상태에서도 그 성격은 남아있거든요. 그게 더 성격이 더 왜곡되죠. 더 성격이 그 권위적인 사람은 더 권위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부려먹기만 합니다. 여기서 또 신화 소개를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그리스 신화를 소개하고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수명은 사실 굉장히 짧았습니다. 30년, 기껏해야 평균 수명이, 기껏해야 40년, 평균 수명이 20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이제 현재 평균 수명은 거의 90살에 가깝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런 생명 연장의 대가는 바로 성인병 등의 노년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발음이 세나 하긴 발음이 항상 셌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리스 신화가 바로 오로라의 신화죠. 새벽의 여신인 오로라는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의 아들 티토누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로라는 티토누스를 납치하고는 제우스를 설득해서 티토누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 그녀는 티토누스에게 영원한 젊음까지 달라는 말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티토누스는 영원히 살 수는 있었지만 점차 노쇠해지면서 지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에게 죽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치매가 온 거죠. 그는 매미로 변해서야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노인의 목소리가 매미 우는 소리를 닮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치매에 대한 그리스 신화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손부인은 집에서는 시아버지 수발을 하느라 점점 지쳐가고 게다가 직장에서도 그리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젊은 여직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손부인은 옛날 방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 손부인의 입지도 점차 좁아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 상태는 도저히 집에서 간병할 정도를 넘어서서 병원에 모시게 됩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입원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나들이를 갑니다. 이때 시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들꽃을 따서 딸에게 선물을 합니다. 잠깐 정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을 알아보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는 죽음을 맞습니다. 이 영화는 40대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과장되지 않게 또 여자 감독답게 여성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손부인처럼 요즘의 어머니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가사 일에도 매달려야 되죠. 두 가지 일이 힘들지만 영화 속의 손부인처럼 많은 40대 주부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피하려고 한들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그걸 피하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손부인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40대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자신의 경험이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20, 30대가 가졌던 불안정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르는 시기죠. 여자 나이 40은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기만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모든 정성을 다 쏟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기도 합니다. 또 손부인처럼 시부모가 치매나 중풍 같은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런 수발은 또 모두 아내의 몫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주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없는 시간을 쪼개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채워보려 하죠. 하지만 계속 그런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기만 한다면 40대는 공허함의 연속일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이 힘들고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억울하게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사실 어떤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행복으로 승화될 수 있기까지도 합니다. 여자 나이 40. 이제 그 나이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고 이제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것을 이왕 이 나이가 그런 나이라면 돌려주는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신이 잘나서 아니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정도 위치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은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젊음의 미숙함도 벗어나고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40대야말로 자신이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또 힘있게 돌려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대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시부모도 돌봐야 하고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낼 틈도 없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편한 시기가 사실 언제 있었습니까? 편한 시기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서 어른이 빨리 돼서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20대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감정마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또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30대는 돈이 없습니다. 직장은 잡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느라고 열심히 또 돈을 버느라고 바쁩니다.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작은 돈을 또 아껴 쓰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40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살죠. 50대는 이제 일에 염증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퇴할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말이 자꾸 새고 있습니다. 은퇴해서 멋지게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60대부터는 이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어떤 일이든 할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이 때고 좋았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 도대체 우리네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나름대로 힘들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계속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는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 제대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40대부터라도 인생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이에 푹 빠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또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그동안 받았던 것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는 재미의 맛을 들이면 이것도 참 인생을 풍요롭게 이끌어 줍니다. 나로 인해 자식이 또 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이것처럼 보람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40대가 주기만 하는 시기라고 했죠. 50대, 60대에는 주고 싶어도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우리는 주게 된다면 이왕 주는 거 기분 좋게 주자. 적극적으로 주자. 행복하게 주자는 거죠.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받은 것을 가족에게 돌려주면 그건 어김없이 또 다음 가족에게 넘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또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도 받았던 사람은 주게 되면 또 그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베품의 사슬입니까? 그 사슬이 중간에 내가 바로 40대가 중요한 연결고리로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는 그렇게 힘든 시기만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또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받은 시기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거는 전 세대에 걸쳐서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역할 인식을 통해서 가장 자신에게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40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에게 또 가족에게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숨겨진 힘과 자신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면 40대만큼 소중한 시기도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기만 하는 시간도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기, 인생 얼마나 짧아요. 짧은 인생에서 주기만 하는 시기는 얼마나 그 전 인생에 걸쳐서
봤을 때 짧은지요. 줄 수 있는 시간이 또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손부인과 남편은 옥상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항상 시아버지는 말이에요. 비둘기 한 마리 없는 옥상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곤 했습니다. 모두들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의 노망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둘기가 옥상에 모여들고 손부인과 남편은 그제서야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둘기가 날아온 장면은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소중한 가치는 그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런 상징을 이 영화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인 40이라고 해서 꼭 40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베푸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을 다 모두 몰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나이대에 꼭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또 행복하게 또 어떻게 인식을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